게스탈트 심리학을 공부하기 전에 제가 인체에 대한 이거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배워야 되는 뭐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걸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자, 지금부터 이제 심리학의 전체를 우리가 다 또 볼 수는 없어요. 이걸 전체를 만약에 게스탈트 심리학에 들어가기 전에 심리학 전반적인 이론을 다 공부하려면 그것만 해도 몇 년 걸립니다. 그래서 게스탈트 심리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심리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에 대한 부분을 개략적으로 크게 한 3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과거에 19세기 이전에는 어떤 사회였냐면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종교가. 그래서 인간은 누가 만든 겁니까? 신이 만든 거다. 이걸 우리는 창조론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 강하게 다른 이론을 갖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뭘까요? 바로 진화론이죠. 찰스 다윈. 네. 이 진화론이 태동하면서 기존에 신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한 그것이 허구다라는 게 이제 큰 서로 부딪힘이 생기죠. 큰 하나의 흐름을 바꾸는 단계입니다. 그 이전에 기존의 어떤 사회적 모든 지배계층이 갖고 있었던 그걸 이 진화론이 나오면서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이 진화론은 결국 뭐였습니까? 약육, 강식, 강한 존재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존재가 살아남는다. 기린이 왜 목이 길어졌으며 도마뱀은 왜 보호색을 갖고 있는가? 카멜레온 색깔을 바꿀 수 있는가? 그건 결국 뭐냐면 진화의 결과다. 진화론이 큰 변화를 일궜다면 그 이후에 바로 정신분석학이 태동을 합니다. 정신분석학, 바로 지금은트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이 정신분석학을 창시하면서 기존에 또 통념을 완전히 깨버려. 인간은 결국 의식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의식이 모든 그거에 앞선다라고 봤는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인간의 무의식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한다. 이렇게 이제 접근 들어가는 거예요. 큰 흐름 뒤에 나타나는 게 바로 행동주의 심리학입니다. 행동주의 심리학. 자, 이 정신분석학까지만 해도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 어느 정도는 보존이 되어 있었죠. 행동주의 심리학은 뭐냐면 인간을 기계적으로 본 거예요. 다른 동물과 똑같은 차원에서 봤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주의 심리학은 동물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걸 인간에게 대입시켜가지고 인간도 똑같다.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이 태동을 하면서 큰 흐름이 바뀌었다. 아직도 이 행동주의 심리학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류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넛지라는 책 쓴 그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경제학 이론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행동주의 심리학 이론을 가지고 경제에 접목시켜가지고 설명하면서 이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리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일 수도 있어요. 또 심리학이 다른 모든 학문과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또는 서로 융합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행동주의 심리학은 학자가 스키너, 왓슨, 그 다음에 이 게스탈트 심리학이 태동되면서 게스탈트를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어떤 학자들은 혁명이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나 충격적인 거다. 사실은 게스탈트 심리학을 창시한 사람은 프리츠 펄스인데 분석학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 바로 프로이드 밑에서 7년간 이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해보다가 처음에는 거기에 자기도 심취했는데 그걸 해보면서 점점 자기가 무기력해지고 자기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모순되는 게 많고 안 맞는 게 많다 해서 새롭게 자기가 나중에 지금은 또 결별하고 만든 학문이에요.
이렇게 이제 큰 줄기를 이제 보는데 세부적으로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진화론입니다. 과학적 접근이 들어가는 거죠. 그 이전에 창조론에서 이제 과학적 접근입니다. 모든 어린 생물이 다 살아남는 것은 아니다. 모든 어린 생명이 모두 다 살아남는 것은 아니다. 더욱 늙어 죽는 것도 아니다. 자연 도태의 원칙이 있다. 생존에 적합한 종은 살아남고 부적합한 종은 멸종한다. 우리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기린과 카멜레온을 보면 이해가 쉽게 되는 겁니다. 수세대에 걸쳐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면 낡은 형태는 소멸되고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서 새로운 종을 이룬다. 현존하는 종은 원형으로부터 형질이 변화하여 현재 생존하는 데 유리하도록 바뀐 것들이다. 인간도 이 같은 자연 법칙으로 진화되어 오늘의 모습에 이르렀다. 지금도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 자, 이걸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린 거예요. 메모해 놓은 걸. 자, 창조론과 진화론. 지금도 이건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진화론을 절대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가 되잖아요. 인간이 만든 위대한 예술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만든 그 신이라는 그게 스스로 통제당하죠. 그런데 앞으로 인간은 신에 통제당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인간은 AI에 통제당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근데 신도 인간이 만드는 것인데 AI도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에요. 신과 AI는 인간이 만들었음에도 스스로 신과 AI에게 통제당한다. 제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목사님들 앞에서 하면 뺨 맞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미국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종교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 미국 사람들도 80%가 창조론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화론은 과학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뭔가 안식을 얻어야 되고 평안을 얻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질 뿐이지 그 창조론 자체를 믿는 건 아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편하게 해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화론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약육강식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약육강식. 뭔가요? 강한 종이 약한 종을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 약육강식에 의해서 강한 종, 먹이 사슬이 위에 있는 그 종은 계속 그 종대로 유지가 되고, 그럼 이 밑에 종들은 결국 최상위 포식자보다 더 많은 개체수를 가져야 된다. 그럼 이 개체수가 비슷할 경우에는 잡아먹히면 자기들은 진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개체수를 늘려야만이 저 종족이 보존되니까 점점 늘리는 거예요. 그 밑에는 또 더 늘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 자연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늑대가 없습니다. 그 늑대가 없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 먹이 사슬이 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원래 초식 동물들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다음 먹이 사슬에 늑대가 그 초식 동물이 개체수가 많으니까 늑대가 어느 정도 사냥을 해줘야 되는데 늑대가 사라져 버리니까 얘네들 천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고라니들이. 네. 그럼 얘네들은 뭐냐면 풀을 너무 많이 뜯어먹으면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들이 농사 짓는 이제 밭에까지 들어와서 농작물을 훼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결국 생태계가 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진화론 이야기는 아니고 결국은 거기에 맞게끔 모든 생명체들은 끊임없이 진화해가고 있다. 그 약육강식은 진화론에서 나온 이론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은 뭘까요? 부익부 빈익빈.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가진 것조차도 계속 뺏기는 현상. 예를 들어서 내가 자본이 많은 사람은 빌딩을 여러 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자산이 많은 상태죠. 그런데 그 빌딩에서 수많은 세입자들이 월세를 계속 주니까 그 월세가 자기가 사용하고도 충분히 많이 남으니까 그 돈을 또 뭐합니까? 또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돈이 계속 들어오고 그 돈이 쓰고도 남고 그 남는 돈이 또 자산을 불려주고 부는 계속 축적되어 갑니다. 결국 뭐가 뭐를 번다? 돈이 돈을 버는 그런 고리가 만들어지죠. 그럼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어렵다는 경제 상황에서 점포를 얻는데 뭘 줘야 됩니까? 전세금을 걸어야 되고 또 월세를 줘야 되고 계속 그렇게 기본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 상태에서 내가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점점 많으니까 내가 가진 그 작은 돈조차도 점점 뺏기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러한 고리에 걸려 있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일부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자영업자들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결국 부익부 빈익빈. 이게 어느 사회에서 심하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심해진다. 그렇다고 공산주의 사회는 그런 게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은 사상은 다 나누는 거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권력을 가진 고위층은 풍족하게 살고 없는 사람은 더 굶주린 그런 체제죠. 자본주의는 진화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진화론이 뭐예요?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종은 살아남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가 안 된 종은 멸종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그거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뭔가 시대 흐름을 읽고 거기서 선제적인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큰 부를 이루게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퇴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본주의죠. 지금 게스탈트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건 우리가 참조 정도입니다. 이게 진화론만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이게 뭐 엄청난 또 분량인데 기본 이해만 하기 위해서 하고 이 정신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학문이지만 정말 가볍게만 터치하겠습니다.